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. 자, HLB 오늘 또 우리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HLB 그 본래의 사업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큰 틀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이제 또 밑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새로운 부분들을 진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또 떴는데,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대감을 먹고 살고, 또 혹은 지금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결과적으로 성공이 돼서 또 FDA 승인을 받거나 해가지고 결국에 시판까지 되고,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직접 벌어 들어왔을 때가 이제 최종적인 성공인 거잖아요.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미리 보고 지금 그거에 대한 가치를 땡겨서 평가를 하는 거고, 그렇죠? 하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죠. 하여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글쎄요. 요즘 트렌드에 좀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,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, 자, 어쨌든 영상 시작해서 같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. 사실 이제 지금서부터는 HLB를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조정을 받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묶여있던 물량들, 약간 저는 그런 걸 악성 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악성 매물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? 뭔가 좋은 내용이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요. 왜? 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그들이 본전이라도 매수가라도 좀 이탈을 하려는 물량들이 자꾸만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물량 필터링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바로 이렇게 하락 뒤에 있던 약간 윗꼬리 캔들형의 방식이긴 한데, 또 넓게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인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어떤 큰 틀의 박스권을 가져간다. 물론 12만원과 8만원의 등락폭은 큽니다. 큰 건 맞는데 지금은 이런 등락폭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긴 하죠. 고점과 저점의 폭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가 HLB 지난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솔직히 HLB 주주분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더 깊게 잘 아시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 HLB 제약이 그 메디포럼 제약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이 네오크레마랑 같이 한번 손을 잡고 뭐 뇌입니다, 브레인, 뇌 건강 신소재 발굴 협약 이래가지고 오늘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,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지금 HLB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던 파이프라인이 또 우리 중국의 항소제약으로부터 또 로열티를 받는 부분들도 있죠.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돈 잘 버는 기업을 좋아합니다. 왜? 가치를 평가하기도 쉬워요. 펀더멘털 계산하기도 쉽고요.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 측정하기도 사실은 쉽습니다. 이게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, 예를 들면 저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상장될 때 당시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뭐 재무적으로 평가를 했나요? 아니에요. 현재 진행하고 있던,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임상 데이터들이라든지 임상 단계에 맞게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결국에는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던 건데, 그 기준이 그래 어쨌든 이제 지표로 얘기를 하면 EV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로 기업을 평가를 했던 건데, 이게 제약주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자체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면 재산인 거죠. 사실 무형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 거고,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기업들이 뭐 코스닥 기준에서 4년 연속 적자거나 이러면 이제 또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장 폐지 심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, 제약주들은 예외잖아요. 그렇죠? 제약주는 정말 그 미래 가치만 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, 당장에 뭐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이렇게 매출을 당장 발생시키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전환 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어떤 밸류를 평가할 만큼의 클린한 재무는 사실 좀 아니잖아요.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
뭐 로얄티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종속회사를 통해서 뭐 얻어내는 뭐가 됐든지 조금 이제 자꾸 돈을 벌어가는 그런 단계적인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즘 우리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쪽도 굉장히 시장이 좋잖아요. 전망도 좋고. 저도 사실 안 그래도 오늘 딱 그 눈에 관련된 영양제를 택배로 시켜서 오늘 왔는데, 기존에도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었고 이것도 먹고 있고, 그다음에 뭐 간 관련된 거, 왜냐면 또 제가 뭐 술 담배를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또 간 때문에 또 피로도가 영향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면 어쨌든 이쪽 시장이 뭐 그렇게 이제 스몰캡은 아니다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.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던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다가 접목을 시킨다. 그래서 치매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혀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메디포럼 제약입니다. 메디포럼 제약은 기능성 식품 소재인 네오크레마와 건강기능식품 뇌건강 신소재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. 그래서 네오크로마는 뭐 프로바이오틱스, 기능성 단백질 소재 이런 것들, 식품 원료와 식품 첨가물을 공급하는 식품 소재 기업이다. 해가지고 뭐 메디포럼 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뇌 건강 기능 식품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.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제 치매에 대한 시장 규모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치매 관리 비용이 2010년도에 한 8조 7천억 원 규모가 2050년에는 134조 6천억 원인데,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이 고령화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출산율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, 그리고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한 2050년인가 55년부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이제 노인층의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도 좀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건 맞지만, 사실 이게 물론 이 기업에서의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 치매 치료제라든지 치매 관련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치매 시장 자체의 규모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뭐 소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. 규모 자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. 우리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의 미래가 밝고 전망이 좋고 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치매 시장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건 맞지만, 그만큼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경기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아무리 뭐 로봇이나 AI 뭐 기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대체한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. 결국에 메인은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, 저는 뭐 아직 총각이지만 뜻이 맞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다출산을 할 계획입니다. 뜻이 맞으면요. 아무튼 여러분들 뭐 사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좀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재테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, 양도세니 뭐니 뭐 온갖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어먹고, 참 그럼 뭘 좀 돌려주든지 더, 그쵸? 그것도 아니고,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제가 매일마다 신문을 보거든요, 여러분들. 지난주 신문은 계속 세금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. 부동산세, 저기 종부세, 상속세, 뭐 이제 저기 관련해서 삼성전자, 또 뭐 이거 주식 양도세, 온갖 세금 얘기만 나와요. 그 뭘 그렇게 자꾸 뜯어먹을 게 많아요, 그렇게. 상속세도 솔직히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0조 좀 넘잖아요. 아니 여태까지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뭐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다 벌어왔답니까? 그렇죠? 왜 그 이중 과세를 하냐라는 거죠. 그 얘기 많이 나오죠.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합니다. 이 10조면은요. 10조라는 규모가 이번에 우리 1차 재난금 때 당시에 그 규모랑 거의 비슷해요. 엄청난 겁니다. 10조라는 규모는.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한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거를 나라에서 왜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한 번에 낚아채 가야 되는지 저는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진짜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,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 되는데, 글쎄요, 세금으로서 뭔가 투기적인 거를 좀 제재하고 이런다라고 하지만 그게 맞는 방법일지, 아니면 정말 좀 현명한 투자를 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담 없이 소득을 얻었을 때, 부수입을 얻었을 때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방향이 맞지 않을지, 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
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왜 이런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진짜 삶에 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,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진짜 이 장기라는 기준이 정말 긴 장기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매력이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.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가까지만 해도 끌어오더라도 34%밖에 수익률이 안 되거든요. 물론 진짜 안정적으로 해서 끌고 오는 34%라고 했을 때 뭐 진짜 여러분들 잘 버티셨고 저점에 잘 잡아서 지금도 34% 수익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하루에도 상한가는 몇 종목씩 나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종목을 골라내긴 힘들죠. 근데 우리가 은행에도 그냥 만기 시에 딱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뭐 복리 상품도 있고 단리 상품도 있듯이 또 비과세 상품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우리가 선택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뭐 장기 투자가 좋다, 뭐 단탄 도박이다, 저는 이 마인드는 좀 버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꼭 단기 매매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,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가 단타로 돈 잘 벌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제가 뭐 비난하듭니까? 비판합니까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거지, 은행 가가지고 나는 그냥 저금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비과세 상품 좋은 거 다 선택했어요. 근데 그 상품 아닌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 바보 똥멍청입니까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그게 올바른 정답인 거지, 꼭 내가 방법이 맞고 타인이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또 우리 그쵸? 어떤 모 증권인가요? 뭐 투자자산사의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뭐 장기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시는데 뭐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. 노후를 정말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식으로 쭉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저는 사실 노후보다도요, 뭐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노후를 바라보기보다 당장에 이제 삶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걸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보탬이 되고 하면서 진짜 출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더 사고, 그쵸? 사고 싶은 걸 안 사고 그거 살 돈으로 또 주식을 해서 불려라라고 하지만 글쎄요,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.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자꾸 돈을 벌어서 삶에 보탬이 되고 부모님 용돈도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. 그 삶의 여유, 소소한 삶의 여유. 그래서 저는 약간 솔직히 트레이딩을 선호는 하죠. 근데 제가 이제 리딩을 이제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또 회원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타면 단타, 뭐 스윙 패턴, 중장기도 중장기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소개를 해드려요.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골라가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뭐 대성파인텍이나 SY 이런 것들도 10월 27일 날 이때 하루에 봤던 수익이에요. 그날 들어가서 그날 나온 거예요. 이게 가끔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거를 뭐 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수익 보면 그런 생각 들죠. 아니 뭐 6개월 동안 반년 넘게 삼성전자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야 30%인데 이런 거 하루에 이렇게 한번 먹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약간 초보적인 생각은 하지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런 수익률도 있었고 뭐 중장기로 가져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.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이제 보유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30%에서 거의 30%에서 이것도 제일약품인데 그렇게 좀 매매를 좀 했었고, 최근에 또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오던 종목이긴 한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줬어요. 삼성 엔지니어링 26%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평균 단가 낮추면서 이렇게 뭐 12%대, 뭐 16%대도 있으시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18%대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또 우리 좋은 성과가 있었죠. 뭐 15% 이런 식으로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센코, 그쵸? 센코 상한가 같고 중장기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8년짜리 적금 하나 넣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적금을 일시불로 그냥 다 때려 넣으셨더라고요. 지금 벌써 9%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써 1,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, 이렇게 그날 저는 이제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제 캐몬 상한가 갔죠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몬 32% 340만원 수익 보시고,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상한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다 챙겨가자라는 거죠. 캐몬 12%, 대한과학 7%대, 그쵸? 여기도 8%대, 셀레믹스. 요즘 장이 좋으니까 또 수익폭도 커지잖아요. 이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께 되실 수 있는 거죠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10%대
이런 식으로. 그래서 오늘도 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. 이게 꾸준하게 또 좋은 종목들 수익 잘 챙겨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어떤 건지 좀 기준을 잡아보시고, 또 중장기 관점으로도 좋은 종목 제가 또 우량주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고, 그런 종목들 보면 현대차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또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. 저런 데서 편입하고, 카카오 같은 것도 우리가 기존부터 갖고 오고 있었지만 추가매수 또 하단에서 하면은 올라올 수 있었고, 이렇게 사실 뭐 아직 추가매수 더 하진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대로 대응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으니까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. 그렇게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. HLB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전반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비중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는 선에서는 편입해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보는, HLB는 사실 좀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매일매일 뭐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특히나 요즘 장이 좀 좋으면서 거의 뭐 하루 이틀에 상한가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센코는 못 잡아서 놓치긴 했지만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금 흐름을 좀 잘 이어가면서 꼭 또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좋은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저도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가 앞장서서 열심히 또 총대 매서 앞장쓸 테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도 하실 건 하시면서 좀 잘 뒤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시야를 넓혀주시면, 너무 전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, 그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가이드도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, 그쵸? 금액대도 부담 없이, 그쵸? 가입 비용을 뭐 몇백만 원 해가지고 그 돈도 못 벌어주는 업체들이 천진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부담 없이 오셔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더 많은 전문가와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굿초이스를 바라면서, 자,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. 가입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